써야 할 물건이 그 장소에 딱 있어서 바로 사용했던 그때의 뿌듯한 기분.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해 패닉 상태가 되던 내 모습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리라는 것은 묘하게 중독적이다. 주변 환경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주변 환경을 제대로 바꿈으로써 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정리정돈은 진정한 의미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선택 방식이다. 연령이나 삶의 시기와는 무관하게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어수선하기만 했던 과거의 당신을 더 이상 붙잡지도 않을 것이며 얼마나 보기 좋고 근사한 정리 도구를 썼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정리를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마음속에서 목적한 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정돈을 통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장점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직시하여 일과 문제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침착하고 평화로우며 일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에 기쁘다. 당신의 모든 삶은 깔끔하게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삶은 여러 형태의 애착이 모인 결과물이다. 어떤 것은 유의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것들은 그저 집중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없애야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려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 공간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한번 상상해보라. 정리는 훈련이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SNS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모든 이들에게 모든 분야에 걸쳐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하고 싶은 물건을 일단 모조리 밖으로 내놓는 단계. 눈앞에 펼쳐진 온갖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고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과 누가 봐도 쓰레기인 것은 당장 버려라. 그리고 비슷한 그룹으로 나눠서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역시 버린다. 이렇게 해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공간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은 치워야 한다. 남은 물건은 각자의 목적에 맞는 다른 공간을 찾아주어야 한다. 세금 관련 파일을 스캔한다면 문서 폴더 안에 재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안에 연도, 세금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든다. 그러고 나서 근로소득 영수증을 스캔하여 고용주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파일의 이름을 붙인 뒤 저장하면 된다. 폴더명이나 파일명은 필요한 서류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찾고자 하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계정과 비밀번호. 계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에 두는 것은 어렵다. 현대사회에 살면서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계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하여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많다. 이 책이 나온 지가 2013년이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라스트패스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저는 브라우저는 웹 구글 크롬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확장 프로그램에 가서
라스트패스라는 걸 설치하고 나면 이제 그 라스트패스라는 앱이 모든 패스워드를 관리해줘요. 상당히 유용해요. 저도 에버노트 같은데 비밀 문서로 따로 메모해놓던 적이 있었는데 사이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앱을 선택했어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앱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밀번호 관리 필요하시면 라스트패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건 원패스라고 있어요. 라스트패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데 제가 지금 개발 업무를 해주고 있는 회사는 원패스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과제는 학교건 회사에서건 슬금슬금 다가와 사람을 괴롭히기 일수다. 아이의 숙제 기한 날짜가 언제까지인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써놔야 한다.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한 달은 리서치, 두 번째 달은 생각을 정리하고 큰 그림을 잡는 작업, 나머지 한 달은 과제를 완성하고 다듬는 것으로 일정을 스스로 세운다. 모든 과제의 완성은 시간을 관리하고 일정을 짜고 그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에 달려있다. 과제를 시간과 계획하에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저스틴 클로스키라는 이 저자는 뉴욕 대학을 나왔는데 과제를 항상 한두 달 전에 끝냈대요. 그러고 이제 다른 친구들 과제 마무리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놀렸다고 하네요. 냉장고 정리하기. 냉장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깨끗이 닦고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냉장고 안에 구석진 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스병이 아직까지 냉장고 안에 있는가? 내용물을 전부 꺼내서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들을 더 사게 되거나 꼭 사야 할 것을 빠뜨릴 수 있다.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쓰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미련을 가지지 말고 그냥 버리도록 하자. 작은 바구니 안에 각종 소스병을 넣으면 필요할 때 그 바구니만 꺼내면 해결이 된다. 다 쓰고 나서는 반드시 제자리에 둔다. 한 달에 한 번 냉장고 안에 내용물을 다 꺼내서 청소한다. 다운로드를 바탕화면에 받고 나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다운로드한 파일은 적절한 위치의 폴더에 바로 옮기자. 모든 컴퓨터 파일은 바탕화면에 쌓아두지 말고 바로 처리한다. 레시피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할머니의 비법이 담긴 국수 냄비 요리의 레시피를 나만의 포트폴리오에 잘 정리해두었으나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맛을 낼 수 없다. 잘 보관해두지 않으면 영원히 맛의 비법을 잃어버릴 수 있다. 레시피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뿐 아니라 쉽게 찾아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부엌에 쌓여있는 요리 잡지들을 이제 버릴 때다. 사실 레시피를 디지털로 보관해야 진정한 요리사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레시피를 PDF 파일로 보관하여 모바일 기기에 넣어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만 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레시피를 보고 요리할 수 있다. 저는 한참 되긴 했는데 예전에 아일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요리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요리를 막 매일 했는데 그렇게 매일 만들었는데 매일 만든다는 소스 레시피를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 소스가 너무 먹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시 매콤한 코리앤더 페스토 만드는 법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의 아이콘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야 한다. 과거에는 아이콘이 너무 많아 휴지통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없었다. 바탕화면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자 생산성이 시작되는 입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생일은 반드시 주소록에 적혀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이의 생일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관계에서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나도 이런 오점을 남기는 것이 싫어서 항상 생일을 정리해둔다. 누군가가 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나를 소홀하게 여긴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페이스북은 프로필 정보란에 생일을 올려놓은 사람의 것만 알려줄 뿐이다. 연락처에 따로 저장해서 절대 잊지 말자. 맞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일을 너무 떠벌떠벌하는 그런 모습을 기피하면서도 내심 누군가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 하나가 자기는 생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저는 안 믿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말은 좀 쿨해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믿고 일단 도리는 하는 게 낫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진짜 신경 안 쓴다고 그날 무시하면 화납니다. 웃긴 게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신경 써요. 챙겨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생일 선물 태어나서 받은 것 중에 제일 좋다고. 자기도 막 저한테 답례 선물 왔었어요. 사실 별거 아닌데 1년에 한 번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날만 잘해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정말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챙긴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챙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정말로 알기 전까지는. 식료품은 슈퍼마켓에서 쇼핑카트에 담을 때부터 정리를 하면 집에 와서도 잘 정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물건을 그냥 던지듯이 담지 말고 카트 안에 어떤 상품을 어디에 둘지 조금만 더 생각하라. 이 책의 저자 저스틴 클로스키는 강박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제 강박장애 OCD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의 약자인 OCD라고 유명한데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이나 무늬, 책의 순서 등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는 모두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강박장애 의미의 OCD가 아니라 오거나이제이션의 정리 O, 크리에이션의 창조 C, 디스플린의 훈련 D 이렇게 OCD 새롭게 자기가 만들어서 OCD 익스페리언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뉴욕대에서 연기를 전공해가지고 셀레브리티들을 많이 아나 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집을 많이 정리해줬어요. 이 책은 되게 특이한 게 저자의 성격답게 서문, 추천사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자의 말까지 다 있다가 갑자기 모든 물건에 대한 정리법이 나오는데요. 정말 책처럼 책 제목이 거의 모든 것의 정리법이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ABC였겠죠. 번역하는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 버전에는 가나다라 마바사라로 순서가 이렇게 딱 정리돼 있어요. 가나다라. 나에는 특이하게 남편도 있어요. 남편 정리법. 인간관계도 있거든요. 근데 좀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긴 해요. 마당 세일, 바베큐 석쇠 이런 거는 흔치 않잖아요. 아파트 문화니까요. 그런 것만 좀 감안하면 시작하기 되게 좋은 책 같아요. 물론 저도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이 나왔던 2014년에 샀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요. 이 책 보고 저도 스캐너 사가지고 현실 실물 책들 끝에 다 잘라가지고 진짜 책을 일일이 다 스캔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OCD랑 ADHD도 갖고 있는데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본인 인생의 장점으로 승화시킨 그런 케이스라서 되게 좋았어요. 넷플릭스에 퀴어 아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5명의 좀 되게 쿨하고 멋있는 게이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메이크오버 해주는 거거든요. 집이랑 사람이랑. 그거를 책으로 읽는 느낌이에요. 이제 막 이 친구가 저를 메이크오버 해주는 느낌이에요. 제 가나다라 마바사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저자가 이렇게 저를 케어해주는 기분이 들어요.
물론 제가 움직이는 거지만요. 아무래도 나온 지가 좀 돼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책방이나 도서관에서 한번 훑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소장하셔도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정리법의 사전 같은 느낌? 지금 다시 봐도 약간 변화가 필요한 파트 외에는 다시 봐도 좋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정리법으로 행복한 하루, 미니멀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